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오면서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우상향을 믿고 이게 주식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H지수를 한번 예측해 보겠는데요. 3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해가 기폭제가 되면서 H지수는 한 단계 밸류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시장이 움직이려면 일단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2월 말까지는 포트폴리오 재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주식 하락하는 것은 본질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나타나는 포트폴리오 재변경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번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행태가 있습니다. 방법이 먼저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가서 주식을 상승시켜서 수익을 통상 한 6개월 정도면 정리를 하고 나오는 단기간 자금들인데 이 자금들이 이번에는 중국 쪽을 향하지 않았느냐. 중국 본토는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중국 H지수를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수법은 같죠. 수법은 이번 국내 증시에서 나타났던 수법입니다. 중간에 제가 커피 한잔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게 좋은 모범 답안이거든요. 중국에 가기 전에 스마트 머니들이 항상 들리는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번에 저평가된 디스카운트를 확 당겼잖아요. 이게 선물고 한 거잖아요. 선물. 자,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은 현물 시장이 있고 오전 상방송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그런 조짐이 보이죠. 네,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 투자자 열기가 대단하죠. 외국인들은 오늘도 여지없이 팔고 있고요. 오늘 특징 중에서 국내 주식을 이야기하자면 기관 투자자가 오전에 좀 팔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가 이제 판 거죠. 백오데이션 때문에 아마 팔지 않았냐. 기계적으로 팔았을 겁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익거래자들입니다. 차익거래자. 이 차익거래자는 현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현물이 100이고 선물이 105라면 높은 현물 가격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차익거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형 차익거래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오늘은 어떻게 된,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습니다. 이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이 스마트 머니들은 이 비차익거래를 활용합니다. 비차익거래 어떻게 활용하냐면 선물을 이런 상태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비차익거래자들은 이 차익거래가 아니고 추세 추종입니다. 추세죠. 추세를 일으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항생지수가 오르게 되면 그쪽에서도 선물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물 지수부터 상승시킬 겁니다. 그래서 컨텐고 상태인 베이시스를 좀 확장시켜서 지금보다는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삼성 알리바바로 본다면 작년까지는 보통 미국의 ADR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2.5달러, 3달러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변동이 있었죠. 상승을 하면서 4달러, 5달러까지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익거래를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지금 환전을 해서 나가야 수익 확정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를 이용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스마트 머니들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머니들, 핫머니들은 헤지펀드 얘들이 하죠. 헤지펀드 쪽에서 하는데 이 자금이 지금 국내에서 팔았던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자금으로 보시면 거의 20조 이상이 되는 자금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스마트머니들 국내에서 팔았던 자금들이 향방이 갈 때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갈 만한 시장이 중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본토로는 가지 못하니까 H지수로 갈 것 같은데 H지수에서도 하는 게 간단한 거죠. 거기도 이제 50개 종목이잖아요. H지수 구성하는 게 대부분. 그 중에서도 탄센트와 알리바바만 두 종목만 땡기면 국내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했듯이, 그리고 이번에 양회에서 첫 번째로 나올 게 기술기업이 되잖아요. 기술기업에 대한 능력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이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고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중국 기업들의 AI가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 논리는 그때그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스마트머니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급등하기가 쉽지 않죠. 자, 스마트머니가 이번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중국의 H지수를 선택을 했다면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한다면 비차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죠. 여기도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선물을 차익거래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비차익거래자는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거래자를 압도해야 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차익거래자들은 딱 그 순간순간에 하는 거니까 차익거래를 압도할 만한 자금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도가 들어오고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를 압도하고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익거래자들은 현물을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입니다. 매수.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네. 매수니까 팔고 사고, 여긴 계속 땡기고, 그래서 차이가 또 벌어지니까 사야 되고, 이걸 이제 차익거래자 스마트머니들은 일방향 투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이쪽은 선물을 매수할 뿐더러 스마트머니들은 현물도 매수합니다. 현물도 매수하는 거죠. 분명히 차익거래고 비차익거래인데 현물 매수가 프로그램에서 많은 겁니다. 조짐이 보입니다. 지표가 항상 공개를 하니까. 그래서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일방적인 매수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매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거래를 하고 있는 스마트머니에서는 어디에서 손실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품매수입니다. 품매수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극히 일부를 합니다. 하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안전장치를 하는데 전체 포지션에 거의 조금 손해볼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H지수 9,000포인트에 놓고 많이 하락하면 8,000포인트다 생각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8,000포인트까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이 막혀 있잖아요. 하방이 단단한 지금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매수에서 해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죠. 많이 안 듭니다. 그럼 일반적인 포지션이 되겠죠. 여기에 콜 매수도 하겠죠. 콜을 매수합니다. 상승 방향이니까 상승. 이걸로 해지하고 콜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수, 현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서 자금들이 지금의 벽이 상단이 10,000포인트잖아요. 이 10,000포인트만 돌파하면 이 자금이 물밑이 들어오겠죠. 이걸 이번에 시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예상이 맞으면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9,000포인트와 지금 뭐 10,000포인트 9,500과 지금 9,000에서 지금 행보하다가 이제 어제 한번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재평 과정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자주 하는, 그래서 순식간에 땡기는 거죠. 순식간에 땡겨야 됩니다. 어영부영 했다가는 된통 당하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자금들을 충분히 지금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벌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면서 계속 땡겼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미결제 약정 수량이 급증했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정리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고 있음에도 사상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으로 팔고 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오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그래도 받아내잖아요.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원래 스마트 머니들의 한머니들이 움직이는 패턴인 거죠. 패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환율까지 가세해야 되는데 지금 홍콩 시장은 페그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달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가 없고 달러를 공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 한번 했었는데 페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돈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한머니들이 훨씬 다 노리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저라도 하겠어요. 만약에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벤트를 발생시킬 만한 데가 없잖아요. 유럽도 지금 사상 최고가, 일본도 사상 최고가, 한국 시장에서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눈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작을 하느냐인데 여기에는 역시 모험 자본인, 투기 자본인 한머니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헤지펀드라고 하죠. 헤지펀드가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가 위험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워낙 지금 올인하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경제도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잡았고 그래서 악재보다는 들춰내면 호재가 더 많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H지수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땡겼으면 됐듯이 H지수에서는 일단 이번에 작년에 양회에서 테크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 휴머노이드만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수 소비에만 지금 살아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다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미 중국과 뭐 협약식 비슷하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돌아갔잖아요. 하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중국에 배척을 하고 중국산을 끊어야 된다고 이런 쪽 나라들이 이제는 서로 의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 때가 아마 저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양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항생 지수가 반응을 한 3, 4일 하면서 10,00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 이번엔 진짜 가는 겁니다. 찐 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선물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여 주니까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여유 자금 있으신 분 한번 참여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저는 그 관련 없이 지금 매월 일정 부분 또는 여유 자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만 포인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저평가 영역이 다른 말로는 공포 구간입니다. 우리 저평가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공포 구간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냉대 받을 때 이게 미운 오리가 백조였다는 사실 금방 바뀝니다.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첫 번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항생 선물시장하고 현물시장의 괴리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확 당길 겁니다. 지수를 일단 당겨야죠. 근데 지금 H지수를 당기는 것도 쉬워요. 심리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만 당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술주들 자동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경제권들도 지금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고 있잖아요. 은행이라든가 제조 쪽에서도 지금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H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미국처럼 테크 기업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의 대세 시대 정신은 AI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땡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 상승시킬 거. 알리바바, 텐센트 두 종목만 급등을 시키면 다른 종목은 이제 자연스럽게 순환매 과정에서 상승시키겠죠. 이게 지금 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 시장에서 용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타이밍은 뭐 다 많이 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걸 언제든지 시행을 해도 될 만한, 그리고 마침 한국에서 좋은 선례를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을 걸 예상을 합니다. 자신감. 어느 순간이 되면 실적, 미래 실적은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게 PR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PR이 12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싸고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작년에 거의 10에서 12 사이 10이었는데 2,300대, 지금 26 정도 와 있잖아요. 그래서 PER로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패시펀드들의 자금 이동이 신흥국 지수 MSCI, 신흥국 지수도 변동이 좀 있잖아요. 중국이 신흥국에서는 1등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스마트머니들이 좀 불만 댕겨주면 폭등이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다. 폭등합니다. 요즘 우주 항공 시대이기 때문에 날아가면 로켓처럼 날아가네. 대한민국 로켓처럼 날아가고요. 다음에는 H지수가 다음 주에 로켓처럼 날아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이제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선물 옵션 오랫동안 했던 저로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승자는 선물 시장이겠죠. 항생 선물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쪽에서 수익이 더 훨씬 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반 참여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할 수가 없고요. 국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은 한 계약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1포인트가 50만 원, 5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참여하기가 좀 선물 옵션 시장이 부담스럽고, H지수 쪽에서는 해외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아마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상은 항상 틀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양회에서 결과가 며칠이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런데 양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양회 때 주가가 하락한 적 거의 없습니다. 하락한 적 거의 없는데, 이 크기가 양회가 지나면 또 빠지고 양회가 지나면 하락하고, 그 양회가 단발성 주사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효과가 오래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내용 나오면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시나리오가 맞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스마트머니들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은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지수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고 쉽고 확실한 이런 지수를 선택하는 게 스마트머니들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규모가 크고, 나스닥 지수를 다 상승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적당한 게 H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고요.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책임이시고, 저는 계속해서 정립을 하고, 이 금융창업이 회사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은
열악하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열악한데 이 회사가 튼튼해진다는 그 복리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H지수를 투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